안녕하세요. 하곡인문도서관 관장 김동열입니다. 오늘은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1, 2부를 통해서 우리는 인도의 오장설과 초기 불교의 무아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유로는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나는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과연 그 이기적인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한 것일까요? 영국의 철학자이자 옥스퍼드대 교수인 길버트 라일은 대명사로 지칭된 나라는 것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순간 근거 없는 신비화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당나라 때 선승인 덕사는 나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고통을 느끼는 그 어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약 167억 년 전 빅뱅이라는 대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폭발로 발생한 수소, 헬륨 등 가스가 쌓여 별들이 생겨났습니다. 약 50억 년 전에 태양이 나타났고 약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습니다. 이 지구에 약 35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인 단세포가 생겼습니다. 단세포는 무성생식을 하면서 죽지 않고 영원한 생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이 덧없었는지 어느 날 문득 암수로 나뉘어 유성생식을 하면서 생의 한계를 부여했습니다. 이후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보이는 여러 종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물질로 된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작은 물질들이 모여서 세포를 이루고 그 세포들이 모여서 여러 기관을 만들어 하나의 유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은 물질 알갱이 하나하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의식이란 독특한 성질이 생겨났습니다. 의식은 어느 정도 복잡성과 조직성을 갖춘 물리적 체계 내에서만 존재합니다. 현대과학에서는 아직 물질에서 의식이 생겨나는 과정을 명밀하게 규명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우리는 몸과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몸과 의식을 하나로 인식할 때 거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음악이 음표들의 집합이면서 멜로디를 가지고 있듯이 물질과 의식은 항상 상호 보완적입니다. 물질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며 의식을 재구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거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물리적 행동을 통하여 밖으로 드러난 의식 활동의 결과입니다. 상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나무 목변에 눈목자 방의 조합이죠. 중국 상나라 때 주스를 글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몸에 병이 난 사람은 싱싱하고 잘 자란 나무 가까이에서 오래 나무를 쳐다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무의 건강한 기운이 환자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병을 낫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나무를 보면 내가 드러나고 나무와 나는 같이 변화하고 드디어 나무는 나의 인식 속에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나무의 건강한 기운이 나의 몸속으로 들어와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서로 통하지 않는다면 보아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보여도 인식되지 않을 것이고 인식되어도 오래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의식으로서 세계와 통해 있으면서도 몸으로서 세계와 독립되어 있는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 감각기관이 어떤 세계와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식은 다르게 형성됩니다. 다르게 형성된 의식의 집합은 세상에서 유일한 나만의 세계가 됩니다.
밖의 세계는 나의 의식 속에서 나만의 새로운 세계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되는 각자의 서로 다른 의식 세계를 저는 자토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자토는 담론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습니다. 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힘이 있는 집단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사유덩어리입니다. 이 이기적이고 어쩌면 부패한 사유덩어리는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사람들을 세뇌시켰습니다. 이 이기적이고 어쩌면 부패한 사유덩어리는 오랜 세월 여러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세뇌되어 급기야는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담론을 적절한 수준에서 수용함으로써만이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인정되도록 교육받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 담론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모든 집단들은 개인들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물질의 물리적 법칙을 따르지만 의식에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담론으로 오염된 자토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담론으로 오염된 자토 속을 평생 동안 헤매는 무지몽매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담론을 벗어난 곳에 진실한 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한 나를 찾으면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밖의 우주는 무한히 펼쳐져 있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원소 속을 들여다보면 거긴 밖의 우주보다 더 넓은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는 시공간 사이에 떠있는 한 개의 별입니다. 이 별은 우주에 떠있는 모든 별들에게 비치고 이 별이 비친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다시 이 별에 비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비치고 내가 비친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시 나에게 비칩니다. 이렇게 나와 세계는 하나가 되어 겹치고 겹쳐서 다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비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가 바로 나의 본질인 것입니다. 김광섭의 저녁에는 이러한 나라는 신비한 존재를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별인 내가 하늘의 별을 쳐다봅니다. 둘은 서로 비추면서 정다워집니다. 그리고 이 삶이 끝난 다음 어디에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지를 기약합니다. 이제까지 3부에 걸쳐서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는 그럼 내 밖의 세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섭의 저녁을 의미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김광섭.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답은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